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영상. 지금 이제 뭐 감동군 교수 사태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말했듯이 제가 제주도에서 이 영상을 최대한 뭐 가능하면은 다 털고 갈고 싶어서 많이 찍어서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배울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감동군 교수가 잘못을 한 건 한 거고, 우리는 거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배울 점이 있고 이렇게 빅 이슈에는 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벌어졌나, 그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다 문해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동군 교수가 유명해진 계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수들이 임팩트 팩터를 사기를 쳐갖고 부풀려갖고 자기의 커리어를 이렇게 부풀린다, 그 사실을 증명해낸 거랑,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한 일이랑 비슷한 일이시죠. 자기가 이제 한 잘못이랑, 그 다음에 또가 그거죠. 중앙일보 기자가 표절을 한 걸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감동군 교수는 문해력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상황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면 임팩트 팩터, 그러면 그걸 뭔 말인지 몰라요. 뭐 충격, 뭐 요소, 뭐 지수, 임팩트 팩터,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어를 독해하는 할 줄 안다는 거는 큰 범위 안에서 문해력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문해력?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군 교수는 영어도 잘 읽고 뭐 세상을 돌아가는 능력도 잘 파악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다 우리가 국민이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왜? 여러분, 기득권의 카르텔이라는 거는 어떤 철학이 거기 놓여 있냐면은, 이 정도 문해력이면 충분하다는 거를 기득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적당히 이런 거를 배워와갖고 한국에서 이 정도만 하면은 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적당히 따라만 하면은, 그래서 뭐 유명 저널에만 내주면은 이 사람은 뭐 실력자구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해력이,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여러분 문해력을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감동근 교수는 뭐예요? 국민들이 문해력을 낮은 거를 대신해서 사회에 이렇게 자정작용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IBM TJ 왓슨 연구소에 다녔으니까 내가 왓슨을 개발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충 믿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왜냐면 그거 왓슨 연구소 하면 여러분 다 왓슨 개발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거기 DNA도 연구하고 뭐 반도체 제일 많이 연구하고 뭐 별의별 연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 저희 예를 들어 이따가 나올 우리 이윤수 변호사는 변호사인데도 상당히 문해력이 높은 친구인데도, 당연히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뭐예요? 왓슨 연구소에서 나왔다니까 당연히 왓슨 개발한 줄 자기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고 작가님조차도 왓슨 개발소 연구소 나오면 왓슨 개발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따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문해력이 여러분 우리가 처참하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은 총량으로 따졌을 때 분배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총량은 우리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의 문해력은 뭐 임계점을 충분히 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별 시덥지 않은 사기를 전국 차석 출신 진짜 박사가 대국민을 상대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셔서 보니까 영상에 뭐 방송에 엄청 출연하셨더라고요. 방송에 출연하셔서도 IBM에 있을 때 저는 왓슨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양심에 찔리셨는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커리어에 링크드인이랑 이런 데 다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문해력이에요. 그 다음에 감동근 교수는 스스로 어떤 지옥을 만들었냐? 상황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의 경중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변명을 때리고, 나는 이미 사과문을 써놨고, 이미 예전에 나는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님을 밝혔다고 그 정도 사과를 던지고, 그 다음에 신 박사가 거기서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죠. 빅포카로 사람들을 소송 협박을 했으니까 얘는 나쁜 놈이다 프레임을 씌워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동근 교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해력이 평균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린 걸 알기 때문에 제 팔로우로 넘어오고 계세요, 반대로.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감동근 교수 이게 팔로워분들 중에 문해력이 정말 지금 처참한 분들이 있어요. 뭐 명문대를 나왔는데 무슨 댓글도 있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송사 이렇게 뭐 소송에 가면은 자기가 후원을 하겠대요.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동근 교수가 그러니까 그 부풀린 게 아니라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만든 게 이미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거기서 이제 이권을 취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까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 제 문해력이면 그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에 재판을 받을 때 도와주겠다는 건가? 그거예요. 아니면 저랑 감동근 교수는 소송을 주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요. 저는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감동근 교수한테 단 1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보세요. 거기서 비이성적인 집단이 저를 전문 용어로 다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보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보 문자랑 지금 별의별 제보, 제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제보 지금 들어서 그 몇 개 말씀드릴 건데, 뭐 별의별 협박, 지금 뭐 신박사 이 새끼 건방져서 자기가 죽여주겠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그래서 막 후배들이 동생들이 형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내가 도대체 조심할 게 뭐 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조심해야 되냐? 죽일 거라면 죽이라 그래. 제가 그래요. 솔직히 근데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복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근 교수가 유명해진 잣대를 감동근 교수한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부풀린 게 아니라 기만한 거예요. 기만한 거, 사람들 속인 거라고요. 속인 거, 과장이 아니라고요. 이게 문해력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이게 신 박사가 그 페루치 박사한테 받았다는 건 진짜는 어딨냐? 그래서 고 작가님이 그거 대꾸하지 말라 그래갖고 안 했는데 우리 또 졸꾸러기 여러분 중에 그걸 궁금해하시더라고. 또 맞아요. 그게 문해력이에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페루치 앤 아이라 그러는데 아이가 누구냐? 제가 정확하게 말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쉐플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당시 왓슨 개발을 할 때 매니저셨어요. 매니저. 근데 지금 페루치 박사님이랑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COO가 되신 거고 페루치 박사님이 CEO세요. 근데 그런 거는 물어볼 만한 거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기특해. 그거 물어봐야죠.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항상 Y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셰플러는 당시 매니저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니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문해력이 그래도 조금은 높으니까 제가 당시 이게 확인이 안 됐을 때 저는 그때 감동근 교수랑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왓슨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자료를 밤새서 찾기 시작하니까 왓슨이 맨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제퍼딘가 거기서 10밖에 못 맞췄대요. 10%밖에. 그래서 2007년부터 3년에서 5년간 15명의 엔진을 페루치 박사 중심으로 그 왓슨에서 미션을 다시 줬대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래서 그 데이비드 셰플러라는 매니저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시니어 매니저였나? 아무튼 그 중에 15, 그러니까 여러분 왓슨 개발에 오피셜하게 참여한 엔지니어는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감동근 교수가 자기가 왓슨을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15명 중에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셰플러가 페루치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페루치 박사님한테 연락했냐고. 지금은 IBM에 계시지 않으세요.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업한 회사에 인포메이션 섹션,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이거를 데이비드 셰플러 CEO 부사장님한테 포워드를 한 거예요. 왜? 이 사실은 그 셰플러 부사장님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왜? 당시 멤버는 15명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페루치 박사님이랑 확인을, 혹시 자기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다시 보내셨어요. 데이비드 셰플러 부사장님께서 그거 그러면은 당신의 어필리에이션이랑 당신이 한국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 CEO고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뉴미디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출판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제 그 어필레이션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기가 페루치안 박사님이랑 확인을 한 다음에 컨펌을 확실히 해주겠다 하고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나중에 고 작가님이 감동근 교수가 반성을 안 하면 그때 전문을 사진을 캡처해서 공유하고 필요하면 컨퍼런스 콜을 요청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미국 분들이 확실히 문해력이 높아요. 그래도 자기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왓슨 개발은 한 적이 없고 왓슨 레벨이라고 표현하세요.
왓슨 레벨에서 이것저것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했을 때 뭔가 참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한 문장 붙이세요. 그러나 그 기술이라면은 당시 제퍼디에 나간 AI는 이미 완성이 끝난 상태이다.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문해력이 확실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문해력은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문해력이 낮았으면은 영어로 된 문해력, 그 다음에 상황 파악에 대한 문해력 이게 낮았으면은 뭐 거기서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분들이 그 다음에 뭐 감교수 동료분인지 뭐 그냥 절 싫어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죽인다고 다구리 쳤으면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전 우울증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안 돼서 우울증 약을 먹어서 세로토닌 조절 제제를 먹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우울증 아닌데 진짜 우울증 걸릴 뻔하고 진짜 심장마비 뭐 쇼크 오겠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해력은 힘입니다. 힘. 문해력은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아까 뭐랬어요? 카르텔을 기득권들은 자기네들도 이 표현을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이 정도의 문해력이면은 임계점을 넘었고 권력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대교랑 하는 사업의 모토가 뭐죠? 대국민 문해력 증진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을 권력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꾸러기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좀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제가 보여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원합니다가 뭐냐면은 맞아요. 사실 이럴 때 여러분 이때 상황이 지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따봉만 누를 필요가 없고 응원합니다만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뭐예요? 가서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전혀 틀린 게 아니라고요. 왜? 그 사람은 공인이고 그 사람 지지자들이 비이성적인 지금 반응을 세상에 뿌리고 있고 지금 부조리를 덮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거에 싸워야 됩니다. 촛불만 들고 세상을 싸우고 그다음에 데모를 나가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는 논리적인 글을 써서 싸우는 것도 되게 올바른 시민의식이에요. 거기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저 고 작가님한테 욕 뒤지게 쳐먹고 뒤지게 혼난 게 뭐냐면은 비아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했죠? 사과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사건에서 홍춘욱 박사님 관련 사건 분들한테도 제가 뭐 싸잡아갖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막 비아냥을 거렸거든요. 그게 감동균 교수가 빡이 치셔갖고 저를 깐 계기가 된 건데 저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여러 번 사과드렸어요. 글로 사과드리고 영상으로 사과드리고. 여러분 이게 다 문해력이에요. 거기서 제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깨닫는 거. 홍춘욱 박사님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그냥 계속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고 작가님이랑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읽히고 여러분 글쓰기를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방송 보시고 브런치든 블로그든 티스토리든 뭐 구글 뭐 네이버든 뭐 다 파세요. 여러분 글을 써갖고 얘기를 교환할 줄 알아야 돼요. 읽기만 한다고 여러분 절대 문해력이 늘지 않아요. 쓰고 토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고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글로써 토론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를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뭐가 있었죠? 정말 지금 감동근 교수 페이스북 마지막 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이윤수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고 작가님은 그게 우리 멘티인지도 모르고 우리 변호사님인지도 모르고 그건 거예요. 아이디는 안 보고 영준아 거기 지금 마지막 댓글에 가면은 나보다 정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짱이야. 나보다 더 정리를 잘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윤수 변호사는 문해력이 엄청 높은 친구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음 싱큐베이션에 그룹장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싱큐베이터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박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윤수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죠? 거기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본질을 호도하려고 무슨 빅포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빅포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감동근 이윤수 변호사가 문해력이 얼마나 높은지 말씀드릴게요. 딱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신영준 박사님은 그러니까 출판사 서문에서 예를 들어 그게 잘못되게 게재가 된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감동근 교수님은
저자 양력에서 고 작가님 말씀드렸죠. 출판사 서문이랑 여러분 저자 양력은 다른 거예요. 출판사 서문은 출판사가 쓰는 거고 저자 양력은 저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은 훨씬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감동근 교수는 그걸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따졌는데 본인도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완공이든 뭐든 책의 난이도를 떠나고 책의 뭐 퀄리티를 떠나서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그래서 1, 2는 끝났다고. 이렇게 딱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갑자기 뜬금포로 빅보카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소송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를 증명하셔야 되고 이거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의 구도는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로 정리가 된다고 딱 깔끔하게 끝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해력이에요. 그냥 거기에 지금 막 비이성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뭐 차단을 왜 하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냥 결론이 끝난 거예요.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데 얘를 그래요. 그걸 퉁쳐갖고 봐주는 거예요. 우리 책 퀄리티 나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감동근 교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 끝. 그 다음에 우리 출판사 서문 잘못 썼다? 그럼 사과해야죠. 사과했죠? 그 다음에 정정할 거예요. 전 정정하면 끝나요. 저는 왜냐면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감동근 교수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근데 본인이 쓴 거라고요. 본인이. 왜냐면 출판 업계한테 물어보면 돼요. 출판사 서평을 누가 쓰냐고. 출판사가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논문에 대해서 문해력이 출판사 에디터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그 논문이란 걸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해력 관심이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해력 2급이에요. 뭐예요? 글을 읽고 정상적 토론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2.5급인가? 제가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면 뭐 2급이 되죠. 2급. 계속 떨어지죠. 문해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동근 교수 사태에서 뭘 배워야 돼요? 이 지옥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이 지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뭘 해야 되냐?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해력 높이면은 어때요? 그냥 책을 읽으면 안 되고 좋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돼요. 아웃풋. 완벽한 공부법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아시겠죠?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글에 누가 평가하는 거를 창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아는 거를 잘못된 거를 숨기는 게 죄고 거짓말을 하는 게 죄입니다. 누구처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건 절대 저는 여러분 무식함이 끝이라니까요. 저는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고 작가님이 그러잖아요. 아이 똑똑은 한데 지적이지 않다고 맨날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진짜 부단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서울 올라가면 뭐 할 건지 아세요? 고등학생들 다니는 이 칸막이형 독서실 있죠? 거기 끊을 거예요. 그럼 제가 끄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왜? 공부량이 요즘에 너무 부족해서 독서실 안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반 커피숍이 아니라 독서실 끊어서 공부할 거예요. 왜? 공부를 10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해력이 전부입니다. 그냥 감동근 교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면 뭐 어림도 없고 이 사회가 만든 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 괴물은 감동근 교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해력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저 새끼 감동근 교수 괴물이라 그랬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괴물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괴물이 아닌가. 이게 문해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는 거. 그 본 뜻을 이해하는 거. 예? 그다음에 거기 이제 빅보카 관련해서 헛소리 쓴 분이 있다가 제가 너무 빡쳐서 댓글 썼다 고 작가님이 너는 다음에 만나면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왜 댓글 쓰지 말라 그랬는데 댓글 썼거든요. 제가 또 거기 빡쳐갖고요. 저 죽었어요. 여러분 고 작가님한테 저 죽이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 너무 개소리를 구구절절 써놓으셔갖고 제가 나중에 한번 근데 그거는 고 작가님이 그분이 자기가 영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데 고 작가님이 내가 시간이 나면은 이제 번역 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니까 뭐 번역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써주시겠대요.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영어 전문가들이랑 일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번역가가 잘못된 거라 그랬나요? 이게 문해력이에요. 번역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예? 번역 시장 왜? 돈을 너무 조금 줘요. 그럼 번역 시장이 왜 문제인 거겠죠?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죠? 번역료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 악순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감동군 교수 사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한테 있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할 테니까 옹알옹알 해보세요. 뭐 할 수 있어요? 맞힌 사람 맞췄다고 야호 맞췄다고 쓰세요. 원인이 있는 사람은 원인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밖에 있다면은 우리가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탓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이면 남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제일 바꾸기 쉬운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그거를 알고 진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뭐 영어 전문가라는 친구가 저 뭐 서평어로 뭐 빅보카가 얼마나 후졌는지 뭐 구구절절 개소리를 써놨던데, 맞아요. 뭐 그 사람이 후졌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했다가 지었는데 멱법치기 뭐냐니까 멱법치기 뭐가 중요하냐요. 여러분 20세기는 기계론적 결정론과 환원주의의 시대였고 21세기는 복잡계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물리학자이신 최무영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멱법치기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 감동근 사건의 사태가 뭐냐면은 블랙스완의 창발이라 그러는 거고, 감동근 사건은 저희는 안티프레질하게 행동한 거고, 왜 감동근 교수가 우리를 털라 그랬는데 못 털었죠? 저희는 안티프레질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감동근 교수는 거짓말로 덮게 하기 때문에 프레질하게, 이게 다 복잡계고 그 법칙이 멱법칙, 거기에서 하는 법칙들이 멱법칙이라는 거예요. 창발의 크기가. 멱법칙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당신은 멱법칙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온갖 세상 비판 글은 블로그에 가면 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근데 뭔지 아세요? 지금 감동근 교수가 자잘못을 따지는 곳에서 빅보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문해력이 지옥 밑에 지하실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얘기도 틀렸어요, 심지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멱법칙이 뭐가 중요하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실력이 안 늘었겠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커스 토익 다 좋아요. 맞아, 예문 있으면 좋아요. 그 순서를 앵그램뷰에 치면은 멱법칙 순으로 모든 책을 바꾸는데 공짜입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대놓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이게 시장인 거예요. 이게 지금 수준이고. 제가 입이 마를 정도로 지금 막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냥 감동근 교수를 까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뭐다? 문해력의 지옥에서 우리가 진짜 극락으로 바꿔야 된다. 문해력 극락으로. 아셨죠? 그걸 우리가 해낼 겁니다. 졸구! 또 만나요.